네, 여러분들 촬영 시작했으니까 문제 같이 보도록. 자, 23페이지 9번 볼까요? 그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죠. 우리가 문제는 뭐 쉽게 풀 수가 있는데 뭐 이야기하고 싶은 거 몇 개 해보겠습니다. 9번부터 볼까요? x 세제곱 빼기 x제곱 빼기 x 더하기 a인가? 얘가 2차식으로 나눠 떨어져야 된다. 그러면 몫을 qx라고 했을 때 나머지가 0인 거죠. 이 등호는 x에 대한 항등식을 나타냅니다. 그때 이제 a의 값을 구하래요. 구하면 되겠죠? 어떤 방법으로 풀 수 있을까요? 네, 직접 나눈다. 직접. 내가 쓰는 표현으로는 여러분들 이 세로로 쭉 나누면 되죠. 위에서 아래로. 나머지가 0이면 되는 거니까 그때 a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른 방법? 다른 방법? 생각을 해. 다른 방법. 우리 지금 다 배웠잖아요. 다른 방법 얘기해 볼 사람? 다른 방법이 없어? x제곱 플러스 x를 0으로 만들어. 네, 그렇죠. 우리가 복소수 범위까지 배웠잖아요. 2차식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만들면 저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. 복소수 형태가 나오겠죠? 예를 들어서 x 빼기 알파, x 빼기 베타라고 해봅시다.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, 베타라고 하면 이 2차식이 이렇게 1차식 두 개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? 그럼 알파 값 중에 하나를 어떻게 한다? 대입하는 거죠? 0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? 그렇게 해서 a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얘는 어떤 용어로 설명하면 되겠죠? 지금 뭘 한 거죠, 우리가? 뭐 항등식의 성질을 사용한 건가? 그럴 수도 있고, 뭐 인수분해했다라고 할 수도 있죠? 저는 인수분해라고 적겠습니다. 인수분해. 알파를 대입해서도 베타를 대입해서도 a 값을 구해보세요. 아마 직접 나누는 것보다 약간 골치 아프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른 방법? 다른 방법? 또 얘기해. 얘기를 해봐. 다른 방법. x 마이너스를 곱하는 거죠. 그러면 어떻게 되죠? x 세제곱 마이너스 5변이 네. 세제곱 마이너스. 네. 그리고 점점 더 정렬하고. 그래서 어떻게? 어? 1을 대입하면 0이겠죠. 그렇죠. 근데 주어진 식에 1을 대입하면 0이 된다는 보장이 없죠. 네, 그래서 그거는 뭐 좋은 시도이긴 한데 문제가 그렇게 해서 우연히 답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 문제가 근데 뭐 잘 푼 건 아니라고 보고요. 자, 그 QX의 형태를 추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3차죠. 3차가 2차 곱하기 1차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. QX가 1차식이니까 AX 더하기 B. 여기 A가 겹치니까 라지 AX 더하기 라지 B라고 하겠습니다. 최고차항 계수가 1이잖아요. 왼쪽에. 그러면은 여기도 1이니까 얘도 1이 돼야겠죠. 아, 다 됐네요. 그러니까 X 플러스 B 형태가 QX의 형태라는 거죠. 차수를 비교해보니까, 개수를 비교해보니까. 그럼 오른쪽 식을 전개해서 왼쪽 식하고 무엇을 해보면 되겠다? 동류항끼리 개수 비교해보면 되겠죠. 그렇게 해서도 A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. A 값이 뭐랑 똑같아요? B랑 똑같잖아요. 상수항끼리 비교하는 거니까. 그래서 형태라는 말을 써봤고 QX의 형태라고 할까요? 자, 마지막 방법은 그냥 이상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. 이상한. 나눠 떨어지니까 얘를 잘 살펴보는 거죠. 2, 3차식 얘를 이 2차식을 몇 개 가지고 있느냐를 파악해 보는 겁니다.
파악해볼까요? 자, 우선은 뭐 식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건데 이 x로 된 애를 먼저 볼게요. 쟤를 이제 x로 인수분해를 하면은 이렇게 되죠. 이 식을 얘로 바꿔주는 겁니다. 그럼 뭐가 필요해요? 플러스 x 플러스 1이 필요하고 얘를 더해줬으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필요하겠죠. 얘를 전개할 때 어떻게 한다? 얘를 한 덩어리를 보고 전개를 하고 나머지를 한 덩어리를 보고 전개를 하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되죠? 결과가? 첫 번째 얘가 나오죠. 얘는 x제곱 이 항이 몇 개 있다? x개 있다 라고 식을 바라볼 수가 있죠. 나머지 얘랑 얘를 곱해서 전개하겠습니다. 바로 전개하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가 되죠. 2x죠? 여기에 다 a가 있었죠. 그럼 a를 더해주고 여기도 a를 더해주면 될 것 같아요. 여기에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몇 개 있다고 볼 수가 있죠? 마이너스 2개 있다고 볼 수 있나?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더해준 거니까 2를 더해주면 되겠죠.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? 너로 묶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? qx가 되는 거죠. 나머지는 내가 0이라고? 그래서 a 값을 구할 수가 있다. 그래서 다 풀어봐요. 다 풀어보고 뭐 해봐야 돼? 어떠한 방식이 이 문제를 푸는데 가장 적합한지를 판단해 봐야겠죠? 적합하는 걸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? 쉽고 빠르고 정확하다.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. 아니 빠르게 푸는데 정확하게 풀 수 있느냐? 이게 되게 상반되는 개념처럼 보이는데 가능합니다. 잘 풀면. 네. 그래서 여러분들 9번은 그냥 풀면 되는데 많이 생각해보자. 다양한 풀이가 나올 수가 있죠. 넘어가 보겠습니다. 아니 뭐 한 문제 푸는데 네,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자, 40페이지 9번 40페이지 9번 해보겠습니다. 얘도 뭐 자주 쓰이는 건 아닌데 그 9번과 같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시도를 해보자? 교과서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? 9번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시도를 해보자? 교과서에 문자가 두 개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?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해 보자가 9번이죠. 그렇게 해서 풀어보세요. 교과서에 있는 예제 문제랑 똑같은 거니까.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. x제곱 빼기 여러분들 문제를 쓰는 게 시간이 더 걸려. 설명하는 것보다. 네, 되어 있고 더하기 x 더하기 7y 더하기 6이죠. 얘를 인수분해 하라고 했는데 인수분해는 형태가 나와 있죠. 그 형태를 보고 잘 생각하는 겁니다. 얘가 있는데 는 0인 방정식을 만들어요. 네. 그리고 문자가 두 개 있는데 x에 대해서 생각해보죠. x에 대해서 이 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수가 있죠. x항이 두 개가 있는데 x항 정리가 됐고요. 마지막에 y에 대한 항이 나오면서 는 0이라는 방정식이 만들어졌습니다.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. x에 대한 2차 방정식, 다른 말로 하면 y를 상수로 취급했을 때 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 밖에 안 되니까 무엇을 직접 구할 수 있다? 근해 공식을 사용해서 x를 실제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. x가 어떤 문자로 표현이 돼요? 계산 직접 해보시고 y에 대해서 표현이 되겠죠. x는 2분의 뭐 이런 거 들어갈 거 아니에요. 2a분의 마이너스 y 들어갈 거 아니에요. 여기서 x가 어떤 역할을 한다?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걔를 각각
알파, 베타라고 하겠습니다. 그러면 주어진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? x에 대한 2차식인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두분이 알파, 베타니까 이렇게 바로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소리죠. 얘를 실제로 계산하면은 계산량이 좀 많습니다. 근데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왜 이렇게 푸는지 알겠죠? 알겠죠? 네. 교과서 방식대로 한번 풀어보시고 이런 관점을 가져가서 한번 풀어보시고 그럼 집에서 해봐야겠죠? 아니 y는으로 정리하고 싶다. 어차피 y도 제곱밖에 안 나오잖아요. 그럼 y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보고 그대공식 사용해서 y는 x에 대한 어떤 표현을 얻어낸 다음에 인수분해하면 똑같이 그 형태가 나오는 거죠. 그래서 문제에서 인수분해된 형태가 주어지는데 얘를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죠. 이렇게 쓰면 뭐가 보여요? 2차 방정식의 하나의 근이 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보이죠?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형태는 by 더하기 c죠. 이렇게 쓰면 뭐가 보여요? 아, x의 또 다른 근이 by 플러스 c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보입니다. 9번이었고요. 10번. 10번은 눈으로 보죠? 2차식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된다. 이럴 때 사용하는 방식이 있죠. 그 1차식 4개가 곱해져 있는 형태인데 얘를 전개할 때 어떻게 전개하면 좋다? 가운데 붙어 있는 거 2개를 제곱하고 전개를 하고 양 끝에 있는 2개를 곱해서 전개를 합니다. 그럼 어떤 항이 나타나요? 공통적으로 x제곱 더하기 10x라고 하는 게 공통적으로 튀어나오죠. 얘를 치환을 해서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꿔주시면 되겠다. 전개했을 때 똑같은 애가 나오기 때문에 가운데 붙어있는 2개를 전개하고 양쪽에 떨어져 있는 2개를 곱해서 전개하는 겁니다. 이렇게 보시면 10번도 풀어본 것 같고 칠판이 잘 안 지워지네요. 11번. 자, 눈으로 보겠습니다. 조립제법 사용할 건데 x는 2분의 1을 기준으로 조립제법을 하겠죠. 그럼 그 아래 계수가 나오겠죠. 그러면은 우리가 fx를 어떻게 인수분해한 꼴이 되는 거죠? 이렇게 인수분해한 얘를 기준으로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옵니다.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? 2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주어졌던 애를 식을 변형해 줘야 된다. 몫에서 2를 앞으로 끄집어내야 됩니다. 이러한 조작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1번 한번 이야기해 본 거고요. 13번 뭐 하면 돼요? x에다가 1,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다음에 식을 잘 조작을 하면 변형을 하면 그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. 1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뭐 확률과 통계에서 이항 정리 이런 거 배울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아두시면 좋겠다. 14번입니다. 아까 풀었던 문제랑 똑같죠? 첫 번째, 직접 나눈다. 두 번째, 나눠 떨어진다고 하니까 조립제법을 2번 사용하는 거죠. x는 1을 기준으로 조립제법을 2번 사용하면 되겠습니다. 세 번째, qx의 형태. 실제로 나눠봤을 때 qx가 나오고 나머지가 있을 텐데 나머지는 0이죠. 그 형태를 생각해서 qx의 형태를 생각해서 전개해서 계수를 비교하면 되겠습니다. qx의 형태가 14번에서 어떻게 되겠어요? qx의 형태가 뭐가 나와? x 더하기 b냐? 이러면 되겠죠. 상수항 비교해봤을 때 이 2개 곱했을 때 상수항이 b가 나오죠. 그리고 최고치항 계수가 3차항이 1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를 전개해서 주어진 식과 계수 비교 하시면 되겠습니다. 얘도 뭐 3가지 방식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물론 여러분들 내년에 미분을 배우면 미분을 사용해서 또 구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내년에 해보시기 바랍니다. 42쪽입니다. 2번 볼까요? 전개식에서 계수가 모두 0이 되도록 하는 자 42페이지에 2번인데
이런 거예요. 지금 크게 보면 항 두 개가, 식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거죠. 첫 번째, 주어진 식을 다 전개를 해서 개수를 찾자. 그럼 AB값 구할 수 있겠죠? 두 번째, 다 전개하기가 좀 그러니까 부분에 대한 데이터만 추출해서 문제를 풀어보자. 자, x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. 그 이 식과 이 식을 곱해서 x제곱을 만드는 것을 생각해보자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여기에 상수항이 있다고 해봐요. 그럼 여기에 x제곱항과 곱해지면서 x제곱항이 만들어지는 거죠. 여기에 x항이 있다고 해봐요. 그럼 두 번째 것도 x항이 있어요. 두 개가 곱해져야 x제곱항이 만들어지죠. 마지막 x제곱항이 있고 여기에 상수항이 있습니다. 두 개를 곱해서 x제곱항이 만들어지죠. 질문, 세 개밖에 없어요, 케이스가? 당연하죠. 왜? 우리는 이 위의 지수가 무엇인 것만 하고 있다? 0 또는 자연수인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케이스가 3개로 분류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고요. 각각의 케이스에서 개수를 구해서 다 더해주시면 x제곱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죠. 보면은 네, 그래서 되는 거 체크해서 전개해서 개수만 체크하시면 돼요. 첫 번째, 그냥 싹 다 전개해보자고 했었는데 시간이 많이 남는다. 나는 계산에 소질이 있다. 그럼 그렇게 하시고. 두 번째, 아니 제곱만 만들면 되니까 이런 케이스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. 그럼 x 세제곱은 어떻게 돼요? 케이스가 뭐 하나 더 나오나? 상수 세제곱 x 제곱 제곱 x 세제곱 상수 이렇게 나오나? 그것만 잘 분류하셔가지고 개수만 체크하시면 된다. 나중에는 이 부분만 생각을 해서 체크하는 게 편할 때가 있습니다. 자, 다시 사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x제곱항 또는 x세제곱항이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. 확률과 통계 배울 때 또 나오게 될 겁니다. 자, 6번입니다. 6번. 자, 6번 식을 보는 관점. 6번 식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직사각형 식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. 촬영이 잘 되고 있어야 되는데. 자, 저 오른쪽에다 씁시다.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. 몫이 x 빼기 1이고 나머지가 2x 빼기 1이냐? 플러스 1이냐? 마이너스 1이야? 이다. 자, f의 값은 그냥 이 대입하면 알 수 있고, 자, 이 식하고 똑같은 식을 쓸게요. 여러분들 당연한 소리지만 위식, 아래식은 똑같은 식이죠.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항상 성립하는 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를 나누는 관점, 나눗셈의 관점, 다항식의 나눗셈의 관점에서 보면 위식은 맞고 아래식은 틀리죠. 왜? 첫 번째,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가 1차 이하의 다항식이 돼야 돼서 얘는 맞는 소리가 같습니다. 아래에 있는 식을 보면 얘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? fx를 x 빼기 1로 나눈 식으로 볼 수가 있죠. 그러면은 나머지가 1차 식이 나오면 안 되고 상수항이 나와줘야 돼요. 그럼 얘를 어떻게 바꾸는 게 편하죠? 합리적이죠? 얘를 바꾼 다음에 빼기 4 했으니까 더하기 4 해주고 플러스 3 해주면 되겠죠. 그래서 여기까지를 하나로 보고 나눴다라고 생각하는 게 잠깐만요. 마이너스 1이잖아. 마이너스 1이죠.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플러스 1이 되죠. 이렇게 나머지가 나오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소리입니다. 물론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은 항등식이죠. 그런데 나누는 관점에서 봤을 때 윗식은 오케이, 아래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. 1차로 나눈 것으로 봐야 될 때가 있다는 소리죠. 그래서 식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.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? 식 자체를 쓰는 순서조차 중요하다. 이런 소리입니다. 자, 7번입니다.
7번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a분의 b. 얘를 한글로 뭐라 그래요? 한글 두 글자로 비율이라고 하죠. a분의 b라고 합시다. 첫 번째, a 값과 b 값을 구해서 실제로 구하자. 두 번째, a 값, b 값 각각 구하지 못하면 얘를 한 덩어리로 보고 한꺼번에 구하자. 뭐 이런 소리입니다. 그래서 저런 비율을 구할 때는 식이 하나만 필요합니다. 두 개가 필요할 필요가 없어요. a 값과 b 값을 각각 구해야 된다고 하면은 식이 두 개가 필요한데 저런 비율을 구할 때는 식이 하나만 필요합니다. 그 뭐 나눠 떨어질 때 뭐 매번 했죠. 첫 번째 직접 나눈다. 두 번째 뭐 잘 해봐. 그럼 될 것 같아. 9번입니다. 9번은 y는 2x 빼기 x를 대입해서 풀면은 식이 조금 더 복잡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x 플러스 y는 2를 성립하는 그런 애들을 대입하면 되겠죠. 예를 들어서 0, 1, 1, 0, 0, 0 이런 걸 대입해서 a, b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14번인데 14번 체크를 왜 해놨지? 그냥 풀면 되겠다. 14번 14번 풀면 될 것 같아. 왜 내가 체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14번 그냥 풀면 되겠습니다. 18번 볼까요? 18번에 다항식이 인수분해 될 때라고 하고 인수분해가 된 형태가 나타나 있죠. 그 형태를 어떻게 보면 좋겠다? 어떻게 보면 식을 잘 볼 수가 있겠다? 곱해진 형태의 식을 보면 공통인 부분이 뭐가 나와 있어요? x제곱 더하기 by가 있죠. 이런 애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axy 마이너스 axy 이렇게 식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? a 더하기 b a 빼기 b 이 식이 보이죠? 이 식을 전개했을 때 어떠한 식이 나온다? 처음에 주어진 x 4제곱 더하기 64y 4제곱이 나온다라는 소리입니다. 여기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힌트를 주기 때문에 얘를 역으로 생각해도 된다는 소리죠. 전개를 해서. 그러면은 이 전개를 한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추측한다? x 4제곱 더하기 64y 4제곱을 적절히 변형해서 제곱 빼기 제곱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그 힌트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문제가 다항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라고 나와 있으면 어려웠을 법한 문제인데 인수분해가 된 형태를 줬기 때문에 문제가 쉬워진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얘를 반대로 생각하면은 어려운 말로 18번과 같은 문제를 뭐 복 2차식이라고 하나? 그런 형태의 다항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 23번입니다. 풀어보세요. 네, 그냥 풀면 되는 거 아닌가? 이게 fx를 3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의 형태가 2차 이하의 다항식이어야겠죠? 그래서 나머지 rx를 2차 이하의 다항식으로 세팅을 하시고 조건 2개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하면은 뭐 한번 언급하고 싶은 문제는 다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. 얘만 이해하셨어도 충분하다.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교과서 문제 풀 테니까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. 촬영은 여기까지 하죠.